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이죠.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조승현입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연일 4월 임시국회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문은 지난 9일 오후에 서울 북한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전에 남긴 메모, 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신이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들의 이름과 금액, 또 날짜 등을 남긴 쪽지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까지 포함돼서 정치권과 검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나 이완구 국무총리가 연루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자진 사퇴 요구까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도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을 속보로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리스트의 공개 등 전 과정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부패 척결에서 시작된 이번 파문이 그 본질에 집중되기보다는 망자와의 진실 게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추측성 보도와 물타기식 취재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시 후 TV의 비평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논란과 또 이를 전하는 우리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연합뉴스 20과 뉴스 리뷰를 살펴본 박주연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방송되었던 연합뉴스 TV의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합뉴스 TV에서 평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종합뉴스인 연합뉴스 20과 밤 9시에 방송되는 뉴스 리뷰를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된 주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 TV에서도 세월호 참사 및 추모 관련 뉴스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주기 하루 전날인 4월 15일 뉴스 리뷰에서는 세월호 일주기와 관련하여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여 위령제를 진행한 진도 팽목항의 분위기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광장의 합동분향소의 표지석 설치 관련 뉴스, 그리고 당정회의에서 세월호 시행령을 수정키로 했다는 단신 뉴스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20에서는 세월호 일주기를 맞아 해군과 국민안전처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해상의 재난 대응 훈련 시연을 보도하였습니다. 함정 및 항공기 등을 동원하여 해상에서 구조 작업을 시연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서도 시연훈련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보도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와 관련하여 추모하는 분위기나 관련 행사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월호 관련법 시행령이나 선체 인양 등 관련된 법적, 행정적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사안들이 많이 있음을 짚어주고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과 논의도 함께 제시되었더라면 더 의미 있는 세월호 관련 뉴스들이 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 정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등 세월호 일주기와 관련하여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안들도 함께 짚어주었더라면 좋았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번 주에는 경남 기업과 관련된 정치권 금품 수수 리스트 및 언론사의 녹취 파일,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 착수 등 관련 뉴스들이 주요 뉴스를 이루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관련된 뉴스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매시간 뉴스에서 보도되었는데요. 사안과 연관된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뉴스 중간에 자막 속보로 나타나는 등 관련 내용이 거의 실시간 중계 보도를 방불케 했습니다. 사안이 긴박하고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현상과 관련된 반응이나 의혹, 추측성 내용보다는 이번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를 중심으로 팩트와 깊이 있는 해석을 담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정치 및 사회에 가져온 파급력을 고려할 때 원인과 결과를 차분히 분석하고 본질적인 문제점을 깊이 있게 접근하여 짚어준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뉴스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일 밤 9시에 제공되는 뉴스 리뷰는 시청자가 만드는 뉴스라는 모토로 그날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시청자에게 직접 의견을 청취하여 보도하는 오늘 생각이라는 코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시청자들의 생각을 생생하게 직접 들어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는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주요 이슈였던 정치권의 불법 금품 수수 리스트와 정치인에 대한 질문에도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솔직한 의견들을 전달받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쉬웠던 것은 4월 13일에 진행된 오늘 생각 코너에서는 연예계에 잇따른 말 실수 논란 주제가 다루어졌는데요. 연예인의 과거 말 실수 논란이 거리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만큼 중요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코너가 향후에도 뉴스에서 형식화되지 않고 의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는 이슈 선정과 더불어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시청자 의견이 고루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 뉴스 리뷰에서는 이슈 펀치라는 코너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날의 주요 이슈를 쉽게 풀어준다는 모토로 이슈를 별도로 선정하여 배경을 설명해주는 코너인데요. 이번 주에는 고 성완종 전 회장의 리스트 파문 관련 이슈, 검찰의 경남기업 수사 관련 소식 및 경남기업 주식시장 퇴출 이슈,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집권 3년 관련 소식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4월 14일 이슈 펀치에서는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파문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원래 처리되어야 할 여러 사안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 등을 잘 짚어주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쉬웠던 것은 정치인들의 불법 금품 수수 관련 및 경남 기업 관련 보도가 매시간 뉴스에서 겹치다 보니 이슈펀치에서도 바로 전에 보도된 관련 뉴스가 반복되어 다시 보도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기존 보도를 반복하여 설명하기보다는 이슈펀치라는 이름답게 선정한 이슈에 대하여 분명하면서도 날카로운 시각의 해석과 평가를 제시한다면 더 의미 있는 코너로 발전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연합뉴스TV에서 평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20을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연합뉴스 20에서는 분석적인 경제 뉴스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4월 14일 연합뉴스 20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코스피가 2110선을 돌파했다는 내용과 함께 코스피의 고공행진 현상에 대한 분석 뉴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경제 상황 대비 주가가 높을 수 있고 증시 거품 우려를 지적하는 등 현상 보도를 넘어 원인과 전망 등을 함께 제시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판단됩니다. 이날 연합뉴스 20에서는 심층성 측면에서 아쉬운 보도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4일 연합뉴스 20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의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 전 지국장이 일본으로 출국했다는 단신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 대변인이 당연한 일이라며 논평을 했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우리나라 검찰의 입장을 짧게 전달하긴 했지만 관련 내용이 단신으로 처리되어 맥락을 이해하기에 불충분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당사자가 어떤 결론을 통해 출국했는지 등 배경과 전후 맥락을 들을 수 없어서 아쉬운 뉴스였습니다. 또한 4월 14일 연합뉴스 20에서는 일본이 방위활동에서 한국 주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는 정부의 확인을 단신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일본의 방위활동에서 한국 주권을 존중하는 범위와 의미가 무엇인지 등 전달된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뉴스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당일 단신으로 국회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왜곡 교과서 검증 승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회의 결의안 채택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향후 일본의 왜곡 교과서 문제에 어떤 영향이나 파급 등을 줄 수 있는지 등도 함께 짚어주었더라면 좋았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번 주 연합뉴스 20에서는 각 지역 경찰서 및 소방서 그리고 구청이 제공한 영상 화면을 기반으로 한 사건 사고 뉴스가 빈번하게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절도와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4월 14일에는 광진경찰서가 제공한 CCTV 화면을 기반으로 광진구 주택가의 귀금속 전문 터리범 검거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4월 14일 연합뉴스 20에서는 강동경찰서가 제공한 CCTV 화면을 기반으로 새벽에 교회 및 성당을 돌아다니며 절도한 절도범 검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전주 완산경찰서가 제공한 화면을 기반으로 전주 시내 원룸촌을 기반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절도범 검거 뉴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청주 청원경찰서가 제시한 화면을 기반으로 상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초등학생 구조 영상과 서울시 서초구청 단속에서 적발된 유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자 보도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사건, 사고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국의 유사 범죄 관련 소식이 병렬적으로 전달되기보다는 관련 사안을 기반으로 문제가 무엇인가를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보도한다면 의미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번 연합뉴스TV를 살펴본 결과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답게 시의적이고 다양한 사안의 뉴스를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가 보도 전문 채널로서 속보성과 다양성을 갖춘 뉴스 전달도 중요하지만 사안에 따라 영역별 전문성과 심층성을 기반으로 사안의 의미를 짚어주는 깊이 있는 뉴스도 더 많이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건이나 사안을 브리핑하는 뉴스는 충분히 다양한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관련 사안을 전문가적 시각으로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현안 및 쟁점에 대한 심층적 접근의 뉴스가 좀 더 주요하게 고려된다면 언론의 환경 감시를 더욱 폭넓게 수행하는 연합뉴스TV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연합뉴스TV의 평일 밤 9시에 방송되는 뉴스 리뷰와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20을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연합뉴스TV에서는 뉴스 이외에도 다양한 제작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평가원들의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오늘은 클릭베스트 컷을 살펴본 이사나 김정윤 학생의 의견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큰 지금 안경 쓴 실제로는 강력한 항해 잘 안 보이는 부분 같은데 초록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래픽펜으로 표시했잖아요. 쭉 넘어가고 이번 주 클릭 베스트 컷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세월호 1주기를 맞아서 고 남윤철 교사의 이런 사건을 지금 재조명했다는 게 가장 보기가 좋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강의실에 왔잖아요. 저기 이제 남윤철 교사의 기사가 있는데 몇 살이셨을까? 완전 사회초년. 이번 주 캠퍼스 TV 리포트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40분에 방영되는 클릭 베스트 컷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릭 베스트 컷은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사진들을 소개하여 주요 뉴스를 되짚어보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도 박가영 아나운서와 이희열 기자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베스트 컷을 해석해봤는데요. 여러 분야의 최신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쉽고 재밌게 설명해줘서 시청하기 편안했고 이목을 이끄는 10장의 사진을 함께 이와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첫 소식이었던 세계 베개 싸움 축제는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을 함께 볼 수 있어 현장의 생생하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어진 한식날 왕릉 풀베기 사진에서는 태조 이성계의 일화를 역사적으로 설명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편적인 사건이 방송 앞부분에 나와 시청자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느꼈습니다.
사건의 중요성과 흥미에 중점을 둬 사진의 순서를 나열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책 엑스포에 참여한 원내대표들의 귓속말 사진은 그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하게 했는데요. 사상 최초로 개최된 정당의 정책을 알리는 행사인 정책 엑스포를 소개하며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주례 회동의 설명보다는 정책 엑스포가 주제인 만큼 정책을 좀 더 심도 깊게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실린 것을 항의하기 위해 우리나라 외교부 차관이 일본 대사를 초치한 사진이 소개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가의 권위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느껴져 다른 사진과 비교하여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특히 외교적 용어로 강력한 항의를 의미하는 초치의 뜻을 정확히 설명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행복한 다국적 커플의 사진에서는 해군 교복을 입은 남편을 보여주어 대조영한 입항 환영식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부인과 만나는 국내 다국적 커플의 현황도 설명해 시사에 다른 색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할 때 그래픽 펜이 중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강조해주어 사진을 좀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픽 펜이 그려지고 나서 몇 초 뒤에야 효과음이 이어져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종걸 위원장의 기지를 보여준 의사봉 사건 사진이 담겼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시작하여 사건의 핵심인 박상욱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정치적 주제를 흥미롭게 짚어줬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다룰 때도 여당과 야당 양측 의견을 동일한 비중으로 적절하게 설명해줘 유익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가장 뜻깊었던 사진은 남윤철 강의실 명명식 사진이었습니다. 안산 단원고 교사였던 고 남윤철 교사를 기리기 위해 국민대학교는 그가 학창시절 수업을 들었던 강의실을 남윤철 강의실로 지정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통해 그의 희생과 봉사정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사건의 일주기가 되는 시점에서 명명식을 하여 그곳에 온 고 남윤철 교사의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여러 사람들의 안타까운 표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클릭 베스트컷에서는 박가영 아나운서의 상큼한 진행과 이열 기자의 차분한 설명이 대조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졌는데요. 특히 대화하는 형식의 진행으로 정치적 이슈가 한결 부드럽게 다뤄져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또 세계와 생활 이슈를 다룰 때는 내용에 맞게 발랄한 톤과 표정으로 진행하여 프로그램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분이 말을 건네는 부분에서 아나운서분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 시선이 부자연스러워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짧은 대화로 구성된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로 인해 끝맺음이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방송에서 다룬 10개의 사진들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여러 이슈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때 사진들과 더불어 각 사진의 제목까지 보여준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인상이 좀 더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클릭 베스트컷을 보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주 클릭 베스트컷에서는 또 어떤 사진들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네, 지난 9일에 숨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기고 간 금품 제공 리스트로 정계가 그야말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리스트 공개 이후에 관련 이슈가 매일 새롭게 흘러나오면서 언론사들의 단독 보도 경쟁도 덩달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특별수사팀이 경남기업 및 성 전 회장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서 성 전 회장이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야 정치인 14명의 명단이 적혀져 있는데 이제는 전 정치권이 성완종발 태풍에 휩쓸리게 된 모양새입니다. 특히나 불법 선거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센 가운데 야당 의원 연루설까지 제기가 되면서 일부 언론의 물타기식 보도에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시작된 이번 수사가 여야의 책임 공방과 리스트의 진위 여부에 맞춰지면서 언론 역시 정작 본질에서 벗어나서 추측성 보도를 일삼아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논란과 언론 보도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의 홍원식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성완종 리스트가 전가에 그야말로 태풍을 휩쓸고 있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이번 사건이 시작된 것은 지난 4월 9일 자원 외교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자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 회장은 이제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지사를 포함해서 정치인 8명의 명단과 일정 금액을 쪽지에 남겼습니다. 이 성 회장 쪽지에 나온 명단과 금액은 그간 있었던 불법 선거 자금과 정치 로비의 그 결과를 폭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명 그 쪽지가 성완종 리스트로 알려지면서 이제 정치적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단에 있는 정치인들은 지금 한결같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정치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한편 또 성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인 지난 8일 국내 한 일간지와 전화로 단독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이완구 총리를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에게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음을 폭로하였고요. 또한 이어서 여러 관계자들이 그 의혹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결백을 주장하고 이완구 총리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은 지난 10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알려진 이후에 여러 관련자들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원 외교 비리 의혹에서 출발을 하였지만 이것이 자원 외교 그 비리 의혹보다는 이제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자신의 결백 주장의 진위 여부 그리고 그들의 이제 향후 진퇴 여부 이것이 이제 언론의 관심에 초점이 된 듯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갖고 있을 향후 정치적 파급력, 특히 이제 4.18 재보선거 관련해서 어떤 파급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언론이 주목해서 분석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언론이 보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성완종의 데스노트라던가 살생부라던가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확인이 안 된 추측성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지요? 워낙 이번 사건이 다양한 인물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를 단일한 흐름으로 이해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현재 이완구 총리가 이제 관심의 핵심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 의혹과 그리고 향후 거취 여부가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모양이죠. 근데 이것을 과연 이제 본래 부정부패 비리 의혹과 그 본질과 벗어난 보도로 볼 것인가 하면은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사실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사실 행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국무총리가 지금 도덕성과 관련해서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이에 따라서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일부 언론이 관련된 보도를 통해서 성완종 회장 개인이 느꼈을 법한 그런 현 정권에 대한 서운함이라든지 특정 인물에 대한 원한과 같은 이런 개인적 감정 또는 인물평에 집중하는 보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데스노트라든지 살생부와 같은 굉장히 과장된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을 극화해서 보여주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개인적 감정이 분명히 이 사건에 관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 회장의 개인적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정치적 비리라든지 부정부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연 얼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일부 언론은 이제 성 회장의 억울함을 이해할 만하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국민들을 이제 호도할 그런 위험이 있는 보도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완종 회장 역시 얼마 전까지 이제 새누리당 중견 정치인이었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적인 로비를 담당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이제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배신과 복수라는 굉장히 개인적인 프레임으로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정작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인 이 정치 비리 그리고 정치적 이 혼탁함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 보도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특히나 사건의 핵심이 아닌 것 같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이 돈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본질을 흐리게 되는 물타기식 보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번 언론 보도에서 또 하나 지켜봐야 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큰 파급력을 갖는 사건이 터지면 처음에는 굉장히 떠들썩하게 관심을 갖다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지리한 정치적 공방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고 결국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현 정부 여당에서는 자신의 이제 정치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과 야당의 공동 책임 또는 여당과 야당의 이런 정치적 공방으로 이렇게 사건을 전환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그런 정당의 속성과는 별개로 언론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국민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야당에서 관련된 이번 비리와 관련된 인물이 확인되면은 그에 따라서 당연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부 여당에 명백한 의혹이 있고 그리고 상당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야당 인사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여야의 공동 책임 또는 여야의 공방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객관성 또는 균형성이라는 것이 모든 사건들을 여당과 야당의 입장으로 나누어서 그들의 주장을 50대 50으로 이렇게 기계적 균형을 맞춰서 보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오히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객관적 보도 또는 균형 잡힌 보도라는 것은 충실한 취재,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객관적인 보도고 균형 잡힌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현재 보도의 핵심은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뒤로 하고 여야의 정치적 공방 또는 정치적 득실에만 이렇게 몰두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는 당연히 지양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건이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시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앞으로 이번 사건을 보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사건은 워낙 많은 사람들의 정치인들이 관여되어 있고 그리고 정치적 파급력이 지대한 만큼 굉장히 복잡하게 사건이 전개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언론의 보도도 향후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언론이 좋은 보도를 하고 있는가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점에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언론이 충분한 보도를 그리고 맥락적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방대함과 위중함에 비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굉장히 적은 양의 보도만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현직 국무총리까지 연루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양의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는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런 관련된 사안을 보도할 때 이들의 사안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보도하기보다는 하나의 맥락 속에서 연결시켜서 충분한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 설명을 하고 정치적 해석을 함께 제공해주는 보도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러한 보도가 과연 흐지부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도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이런 정치 비리의 문제들이 보도될 때 처음에는 굉장히 떠들썩하게 관심을 보이다가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되거나 아니면 한두 명의 정치인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서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이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 그렇게 프레임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언론이 현 사건을 이런 정치적 인물들, 주요 책임자들이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처벌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은 우리 국가의 감시견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제공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성완종 사건을 통해서 언론이 갖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만큼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언론에서 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갈수록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 속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또 그 범위 또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번 파문은 과거와 현재 또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소모적인 정쟁은 지양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권이 해야 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언론도 역시 과도한 속보 경쟁에 주력한 추측성 보도나 물타기식의 언론 플레이를 근절하고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쟁점에 근거해서 관련된 사안을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이고 남아있는 의혹들까지 제거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